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사실 한남동 관저 주변은 지금 비상상태고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습니다. 재집행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했을 경우에 과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고한 대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정말 누구도 어떤 내용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현재 그런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경찰이 무슨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등 4개 경찰청에 기동대 회의를, 간부들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 이 가운데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어제도 출석했고 오늘도 지금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유혈 사태를 경고하고,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자, 이게 그냥 놔두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겁니다. 정부는 정부 기관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선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 두 기관이라 하면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이 한편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우현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견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실제 방향은 또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야가 내란 특검에 관해서 합의된 안을 내면, 그러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그대로 공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의 요구를 하지 않고요. 공포를 하면 그 안대로 진행이 되겠죠, 특검이? 물론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특검 수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에는 그냥 2개월 전에, 이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줄곧 이 특검 수사를 받아가면서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특정 정당,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특검이 계속 브리핑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다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이런 게 어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야 특검이 계속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저런 얘기를 브리핑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형사소출을 당할 수는 있겠죠. 특검에 따라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별도로 굴러가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내란 특검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에 공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치? 이거 당연히 해소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 이것도 자연스럽게, 왜냐면 지금 특검으로 모든 걸 넘겨야 되니까. 거기다가 상설특검법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그것도 위법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한테 이거 위법행위다, 탄핵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죠, 바로. 왜냐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왜? 상설특검이 만약에 굴러가더라도 일반 특검이 진행이 되면 상설특검이 그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일반 특검에 넘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특검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 그게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재집행 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뭐 뭐 이런 지금 위험이 뭐 이른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경호처 지금 뭐 온갖 저지선을 강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혈 충돌이 오늘 벌어질지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우현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합의해라. 이거 한두 시간 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입장입니다. 영장 재집행을 통한 유혈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는 당장 몇 시간 내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또는 2주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여야 우현적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 이걸 주문한다는 게 너무 한가하게 들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해법의 방향은 맞는데, 자 문제는 그 해법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자 우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에 핑계를 찾고 있는 거다. 최상목 대행의 해법이, 최 대행은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이 국회를 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 대행의 해법은 야당에는 적어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날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위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다음 주에 처리한다 이렇게 돼. 그럼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의 해법도 의미가 없어지는, 어차피 민주당 독주할 텐데 혼자 처리할 텐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그 수정안에 대해서 포장만 바꾼 졸속 박스갈이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서 협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최상목 대행의 해법을 거부한 셈이고, 국민의힘은 협상을 하겠다고 지금 말만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럼 체포영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은 국회에서 재표결이 된 뒤에, 재표결되고 나서 부결된 뒤에 하루 만에 수정안이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다. 누가 봐도 졸속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진짜 박스가리에 포장가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의 중재안은 적어도 현재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는 영장 재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 때까지,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영장 재집행은 보류하라,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 집행에서 이미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가서 합의해라, 이게 얼마나 한가한 얘기입니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해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현재 한남동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언제까지 풀어라, 그것도 막연하게 풀어라, 그건 곤란한 거죠. 그건 또 야당이 못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협상 시한이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일, 열흘, 그걸 주고, 자 언제까지 협상안을 내라. 뭐 그럴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또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박했을지도 모르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영장 재집행을 여야가 협상안을 낼 때까지 보류하자. 이래서 여야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것. 이게 없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그 협상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밀어붙이려는. 워낙 의석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또 대략 시한을 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요구의 절반,
민주당 요구의 절반 정도를 절충을 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때까지는 영장 재집행을 보류. 그 얘기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사태를 그때까지는 최소한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지났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는 쪽에 불리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아무런 협상 생각이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 우연적 독소 조항이 계속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이 보기에. 그러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이 협상을 계속 그냥 질질 끈다.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뭐 최상목 대행으로서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결국 민주당 안을 공포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해법이 되려면 현재 당면한 위험, 이걸 없애는 가운데 해법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의 이 중재안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 협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후다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연적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뭐 특별검사 추천을 제3자한테 맡긴다는 거 하나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 안에 수많은 정말 1년을 해도 모자랄 수사 대상,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 안에 걸 다 하려면 지금 150일, 수사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버렸으면 150일 안에 어떤 유능한 특별검사가 나와서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특별검사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일반 검찰청 검사들의 능력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안에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반 검사들은 그래도 자기네들끼리의 동질성, 뭐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검사는요, 검찰에서 지원받은 검사들을 모아서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검사들을 다시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거 한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안은 그게 아닙니다. 아마 이 특별검사, 이 내란 특검안이요,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 특별검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위험, 유혈 사태의 위험이죠. 이거를 피하기 위한 해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영장 재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이 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뭐 유혈 사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최상목 해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협상을 또 국민의힘이 마냥 끌 경우에 대비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최상목 대행의 해법은 무책임한 해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보완하는 또 다른 해법이 나와야 이 당면한 위험성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